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픽컬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에픽컬처라는 이름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싱어송라이터로 가는 5단계 영상 컨텐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홍보 글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싱어송라이터라는 것이 특히 지금 이제 어떤 트렌드 돼 있죠. 네,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듣는 청취자분들 뭐 이제 음악을 구매하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즉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스타일이 되었는데 사실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말 그대로 사전제한 의미가 자기가 노래도 하면서 곡을 쓰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넓은 범주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에릭 클랩튼 같은 기타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비틀즈의 뭐 모든 멤버들 뭐 드럼을 치면서 곡을 썼던 뭐 링고 스타나 뭐 조지 일슨 같은 사람들 다 싱어송라이터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분명히 상징하는 의미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독 이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어떤 어쿠스틱 내지는 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한 명 개인 이런 식의 의미로 조금 좁게 사용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바람 내진 그런 흐름에 맞춰져 거슬러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굳이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저 국민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막 꿈하면 진짜 뭐 과학자, 막 대통령, 막 무슨 군인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흐름이 결국 저는 앞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많은 어린 학생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뭐 성인분들도 그렇고 그것이 아마추어가 됐든 취미가 됐든 진짜 프로의 큰 꿈을 가지고 계시든 싱어송라이터를 지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 이런 하찮지만 하찮고 또 영세한 이런 콘텐츠가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일단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서두가 길죠. 네. 근데 5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서두를 어느 정도 네,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일단 오늘 1단계 총 5단계로 일단 5개의 영상 컨텐츠로만 일단 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1단계는 멜로디를 만들어 봅시다를 타이틀로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거창한 얘기로 이제 우리가 음악을 나누는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유성음악과 무성음악. 사실 요즘 무성음악이라는 거면 이제 거의 무성음악조차도 이제 거의 뭐랄까요 이제 크로스오버 즉 퓨전이 돼서 다 유성음악으로 전환됐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했는데 무성음악이라 하면은 이제 화성이 없는 음악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악도 기본적으로는 화성이 없는 선율 위주의 음악이죠. R이랑의 코드를 붙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서양 악기들, 서양 화음이 도입되면서 모든 기원은 멜로디 선율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원시 시대 막 이런 기원으로 놓고 봐도 사람이 곡을 떠올려도 기본적으로 본질로 봤을 때는 이 선율 즉 멜로디를 먼저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멜로디를 만드는 게 일단 곡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오늘날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콘텐츠 자체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쉽게 네, 뭐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단계에서는 멜로디 만들어 보는 거에 바로 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로디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죠. 흥얼거리고 뭐 이제 그냥 가다가도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음악적 지식 내지는 음악적인 숙련 과정이 없이 곡을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하게 되는 오류가 표절이죠. 따라가게 돼요. 많은 멜로디들을.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뭐 기타에서 뭐 이런 게 이제 펜타토닉 즉 오음계로 하는 이런 일종의 애드립들인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용적이라면 이 멜로디를 한 명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전 세계 수천 명의 이러한 형태의 이런 스케일을 사용한 연주자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뭐 사람도 같은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 톤, 강약, 뉘앙스 등이 다르서 다 다르게 들리듯이 연주도 그래서 다르게 들리는 건데, 결론은 어쨌든 만드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숙련 과정이 없이 그냥 곡을 만들다 보면은 그냥 내가 과거에 들었던 멜로디를 바로바로 그냥 내가 만든 것처럼 착각해서 내뱉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작곡이라는 것도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습작을 할 때는 표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멜로디든, 근데 이제 뭐 다음 단계 있겠지만 멜로디를 자꾸 만들어봐서 살을 붙여보고 일단 하나의 틀을 완성해서 스스로 녹음해서 자꾸 들어보고, 또 이제 조금 자신이 있다 싶은 곡들은 주변인들에게 들려보고 해서 그러한 모니터링 과정들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작곡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발전이 없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렇게 내가 내 곡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부끄럽다거나 자존심 상한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딱 틀 안에 갇혀서 이렇게 고인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되게 어떤 오기라든지 개인적인 천재성 내지는 어떤 번뜩이는 뭔가를 때문에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작곡 같은 경우에는 표절의 위험성이 있죠. 사실 연주야 뭐 일단 기교적인 부분이니까 곡을 쓰는 거 이전에 일단 발달시키는 거에 있어서 카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곡은 습작도 할 때 가급적 표절 안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한가의 곡을 완성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는 거. 내가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들려줘보고. 그래서 일단 멜로디를 만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뭐 핸드폰에 줄저리듯이 뭐 모노드라마 찍듯이 이렇게 막 어떠한 멜로디를 녹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뭐 어려운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타, 보통 싱어송라이터들이 기타, 특히 어쿠스틱 기타를 많이 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쉬워요. 피아노보다 코드 몇 개만 알면 뭐 코드 몇 개만 알면, 예를 들면 뭐 이게 C 코드예요. C 코드. 그다음 뭐 이게 F 코드다. 그다음 G. 코드 3개만 갖고도 돼 있는 곡들도 많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 수도 있죠. 코드를 일단 치면서, 코드라는 건 화성인데, 즉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춤을 잘 추는데 뭐 춤을 춰봐라라고 막 어떤 모임에서 했을 때 춤을 출 공간도 없는데, 뭐 끼케야 무슨 치킨집 막 테이블 꽉꽉 차 있는데 그런 데서 춤 춰보라고 해봤자 출 수가 없잖아요. 무대가 마련돼야죠, 어떤 공간. 그래서 이 음악에서 코드는 곡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쉽죠? 그러니까 일단 본질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C,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까요? 쉬운 거 G. 이게 하이 코드는 좀 누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G, 그다음에 D, C. 차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건 이제 주요 3화음, 보통 3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따 말미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제가 오늘 기타 초보인데 오늘 처음 배웠어요. 기타를 G, 그다음에 D, C. 일단은 곡을 만들고자 해요. 뭐 표절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멜로디를 떠올려 보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제 멜로디를 만들었죠 지금 그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일단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근데 나는 코드 잡을 줄만 하고 5선부 쓸 줄도 몰라요. 그럼 이 단계에서
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요즘은 좋은 수단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카메라 뭐 캠코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녹음을 혹은 녹화를 해도 되고요. 보통 곡을 쓴다고 했을 때 처음에 지망하는 분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막연한 두려움, 공포 중에 한 가지가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뭔가 악보로 해서 막 기록을 해놔야 되고 악보를 음악적인 사진식을 알아야 되고 물론 알아두면 좋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훌륭한 뮤지션들 막 우리나라 말고 뭐 미국, 영국권의 훌륭한 아티스트 보면 악보 볼 줄도 모르고 안 보고 보는 거에 관심 없는 음악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악에 조금 더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인디시를 보면 많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우리나라 음악들은 사실 뭐랄까요 좀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음악인데 클래식 음악도 아니고 재즈 음악을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뭐 이런 대중음악이잖아요. 팝뮤직이죠. K-팝 스타 할 때 파퓰러 뭐 막말로 개나 소나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서 네 그래서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만든 멜로디가 있으면 나나나나 근데 막 하다 보면은 나나나 가는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역시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서 몇 분이든 뭐 나는 한 30초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녹음하면은 막 뭐 2분, 3분, 심지어 4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보고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 길이었으면 좋겠다. 좀 줄여보고. 그리고 모든 노래에는 벌스, 그러니까 일종의 도입부와 후렴, 사비, 코러스라고 표현하죠. 좀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일단 곡에서 연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입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러한 코러스나 벌스의 형태가 모아놓은 음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만들면 되게 쉽죠. 코드의 조합 이런 것도 지금 전 이 코드 3개 갖고 있는데 코드의 조합도 뭐 코드만 바꿔도 느낌이 또 달라지죠.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코드 진행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뭐 키도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요 컨텐츠에서 일단 하고 싶은 건 무조건 쉽게 직관적으로 가급적 좀 무식하게 네, 실전적으로 접근하길 바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코드들 뭐 하이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한 참고 레슨은 아마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올릴 것 같고요. 자 일단 알고 있는 코드를 가지고 사실 코드 진행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뭐 어떤 코드로 가도 좋아요. 그게 이 기타나 악기의 장점이거든요. 좀 본능적으로 접근해도 듣기 좋으면 되는 거. 결론은 듣기 좋으면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곡에는 뭐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뭐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 많은 박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 시간에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예요. 4분의 4박자하고 4분의 3박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4분의 4박자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4분의 4박자는 뭐냐? 사실상 대부분의 음악들은 다 4박자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류에게 있어 보편적인 박자라고 볼 수 있죠. 4박자가. 송대관 선생님의 4박자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래서 4박자는 뭐냐? 이거야 그냥 뭐 누구든 보면 1, 2, 3, 4 4박자죠. 그러니까 뭘 치든 간에 1, 2, 3, 4 빨라도 1, 2, 1, 2, 3 빠르기의 차이는 있지만 1, 2, 3 안 느리게 1, 2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4박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는 무조건 4박자라는 거. 그러니까 카운트를 곡을 만들면서도 그렇고 4개 단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동시에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가 치면서 이게 4박자인지 3박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녹음해 놓고 들어보면 돼요.
박자가 왔다 갔다 해도 뭐 제가 갑돌인데 이름이 코드 E랑 A를 배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노래를 만들어 보자. 뭐 그냥 리듬도 그냥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었는데 자 막 리듬 들어보니까 네 번째 한 번만 치고 이러니까 무슨 박자인지 모르겠는데 자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자는 계속 나름 유지가 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카운트로 네 박자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분의 3박자는 왈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쿵짝짝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냥 치는 걸 스트로크 혹은 스트럼이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하면 3박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개인 여러분의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제가 지금 다 어떻게 책임져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있어요. 막 재즈나 복잡한 음악들 가요 중에도 몇몇 이제 뭐 4분의 5박자나 4분의 6박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변박으로 가는 곡들도 간혹 존재하는데 단언컨대 세계에 존재하는 한 80% 네, 좀 80%는 다 이 두 가지 범죄에 속해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모든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빠르든 느리든 4분의 4박자냐 4박자냐 3박자냐 좀 더 쉽게 3박자도 뭐 8분의 6박자 8분의 12박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오늘 설명드린 거 4박자냐 3박자냐만 가지고 곡을 만들 때도 아예 정해놓고 쓰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감성을 어떤 뼈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이코드를 아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데 곡을 쓸 때 아까 3코드 말씀드렸잖아요. 이 3코드를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하이코드예요. 기타에서 이게 F코드에서 올라와서 F, G, A, C 그리고 이것도 A에서 올라와서 C, E, E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자 만약에 G다 제가 그 도움되는 이미지 자료는 첨부를 할 거예요. 제가 뭐 여태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디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온라인 강의 뭐 동영상 강의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145도 주요 3함은 그냥 145도예요. 뭐 주요 3함에 대해서 설명된 제 강의가 있어요. 따로 그거는 제가 뭐 링크 하도록 하고 자 주요 3함은 아무튼 145도인데 요것만 하면 1 바로 아래 4, 5 어디든 간에 무슨 코드인지 몰라도 1, 4, 5 이 느낌 아시겠죠? 이 주요 3함이 거의 웬만한 모든 곡에서의 틀이에요. 가장 중요한 곡을 쓸 때 특히 메이저 곡에서도 그렇고요. 뭐 마이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은 장조만 얘기하고 있지만 뭐 네, 이렇게 하면 135도 나왔죠. 안녕하세요. 이런 건 요즘 분들 모르시겠구나. 뭐 특히 뭐 제이슨 무라즈 곡도 그렇고 어쿠스틱 곡들도 보면은 요 3코드로 대부분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많아요. 물론 요게 한두 개, 뭐 세 개, 뭐 이렇게 코드가 더 첨가돼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타 위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른손 리듬 주법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하이코드 이런 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꾸려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이코드나 간단한 리듬 같은 거는 따로 올릴게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일방향성 컨텐츠의 단점, 최대 단점인데 그때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해설 못 하잖아요.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물론 그렇게 못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에픽컬처에 네,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단계까지 꾸려 나가게 되겠고요. 네, 이제 1단계 반응을 보고 뭐 2단계 제작 안 할 거진 않을 거예요. 일단 하기로 한 이상 한 분이 보셔도 다 만들 텐데 네. 전에 제가 에픽 기타 운영할 때 그쪽에서 에픽 기타 사이트 그걸로 운영할 때도 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건의사항 수정할 부분 조금 개선될 사항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이트에서. 아무튼 네. 그러면 2단계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만든 어떻게든 만든 멜로디 멜로디에 가사를 써보는 걸 한번 다음 단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추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곡을 만드는데 보통 작곡법은 대중가요에서 멜로디를 먼저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가사를 쓴 후에 가사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까로 반대로 코드를 어느 정도 코드에 능통하면 코드를 진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 그대로 조금 제일 그 중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멜로디부터 만드는 거였는데 다음에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가사를 가지고 멜로디를 붙이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